그 뇌를 갖다가 가동을 시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흥분을 너무 과했을 때는 또 흥분을 시킬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네. 또 역으로 그런 흥분을 가라앉히고 더 차분하게 만드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네. 종류는 한 150가지가 되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플러스 이렇게 엑사이트를 시키는 흥분을 시키는 것은 글루타메이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생소하시더라도 이제 네. 일단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가바라는 거예요. 가바는 조금 네. 발음하기도 쉽고 그죠, 네, 가바. 들어본 것 같기도 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언제나 이 저울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울이요? 우리가 이제 인앤양 네. 그런 한국말로는 음과 네. 그것처럼 이게 밸런스가 네. 이제 그런 흥분과 이런 억제를 이루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가 적당하게 있다면은 아이들의 행동도 그 적절하게 이제 표현이 될 테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한쪽으로 끼우쳤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과격하게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흥분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저울 예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머릿속에서 그림도 그려지고 그 글루타메이트라는 과잉 행동을 유발시키는 성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 저울이 한쪽으로 슉 이렇게 기울는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이 글루타메이트라는 것이 물론 이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면서 뇌가 실은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나도 과도하게 쌓였을 때 문제인 거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이 쌓이는 원인이 무엇일까? 그니까요. 네. 어디서 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가바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어찌 보면은 너무 적게 생산이 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이가 이렇게 자기의 욕구를 억제를 하는 거가 잘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없을 경우.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다가 네. 우리가 좀 오늘 좀 더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알아볼까요? 궁금해요. 네. 일단은 글루타메이트 쪽부터 보신다면요. 글루타메이트가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실은 어머님들께서는 벌써 이미 아시는 내용이세요. 뭐냐면은 그 MSG가 네. 이제 모노소디움 글루타메이트예요. 아, 그렇게 긴 단어가 MSG라는 세 글자로 함축이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 거기서의 글루타메이트가 지금 저희가 이 뇌에서 이제 신경전달 물질로 활용이 되는 글루타메이트와 이제 일치하거든요. 그냥 설트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이제 조미료 하면요, 이제 그 테이스트가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이게 감칠맛이에요. 어디다 넣어도 맛있게 만드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MSG가 이제 논란에 좀 휩싸이게 된 첫 시기는 네. 이제 한 1968년도 때 네. 이 로버트 쿼이라는 의사가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네, 그 중국 음식을 먹고 나서 자기가 좀 피로하고 막 두통이 생기고 막 손 다리가 저리고 이런 증상이 이제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몇 시간 뒤에. 그래서 이 사람이 중국 음식에 있는 그런 조미료 성분이 네. 이런 내 몸의 증상을 일으키는 거구나 해서 이게 좀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거죠. 이제 단순히 그런 증상뿐만이 아니라 실은 뇌에 상당히 악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그러니까 음식을 갖다가 감칠맛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뇌의 평상시에 있는 글루타메이트 농도가 20배에서 50배까지 더 증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엄청 많이 늘어나네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뇌세포를 갖다가 파괴하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난다고 해요. 그냥 흥분만 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네. 파괴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말을 타고 이제 어디를 가는데 말은 지치는데 말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채찍질을 하면서 이제 달려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그 에너지는 그 대사로서 이룰 수는 없는데 그쵸. 너무 푸시하게 되면은 그쵸. 결국 말은 쓰러지듯이 그쵸. 뇌세포도 마찬가지로 쉬지 못하고 계속 이게 가동을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감칠맛을 낼 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다시다 이런 건 손도 안 대요. 몸에 안 좋다고. 네네. 예, 근데 네. 대신에 저희 어머니가 육수를 끝내주게 살리시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은 뭐 멸치라든지 네. 다시마라든지 뭐 말린 표고버섯, 말린 새우 이런 걸 잔뜩 넣으시고 오랫동안 끓여내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간이 너무너무 잘 맞고 정말 계속 먹고 싶은 그 감칠맛이 네. 굉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우려낸 그 재료들이 굉장히 자연적인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는 그 감칠맛은 이 MSG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다른 건가요? 그게 네. 안전하지 실은 않을까요? 다르지는 않아요. 근본적으로는 이게 글루타메이트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이제 너무나도 감칠맛이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네. 막 뭐 김치도 막 숙성시킨 거에다가 네. 뭐 이렇게 뭐 된장국에다가 또 새우젓에다가 또 고기도 막 재료 놓은 거에다가 이렇게 감칠맛이 여기저기 천연 조미료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식 우리가 섭취하는 양이 굉장히 풍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예, 그러면 그것도 조미료를 안 쓰더라도 실제로 뇌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이제 섭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뇌 안에서는 뇌세포에겐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글루타메이트며 이제 MSG가 이렇게 그 안전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네, 물론 이제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분들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는 게 이 뇌라는 이 올게는 이 뇌 보호막이 있어서 네. 그 마치 혈액에서 있는 거와 이제 뇌세포로 들어가는 게 이 병막을 갖다가 이제 뚫고 넘어가야 되는데 글루타메이트는 그거를 갖다가 통과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아무리 내가 글루타메이트를 많이 먹어도 실제로 이게 그 뇌에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 설득력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 근데 하지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뇌는 보호막이 다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뇌에서는 이 호르몬을 갖다가 분비하는 그 포탈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실은 보호막이 없어요. 그래서 부분. 거기서는 실은 글루타메이트의 농도가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고요. 그렇군요. 네, 또한 이 보호막이라는 게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blood brain barrier, 이제 BBB라고 해요. BBB. 그런데 이 BBB가 완전 뭐 탄탄하고 완벽한 벽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의 몸이 굉장히 염증이 높아지고 네. 또 몸에 이런 이 그 산화질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는 그런 벽들도 헐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틈 사이가 생기면서 실은 이 몸의 혈액에 있는 물질이 쉽게 이 뇌로도 이제 번지면서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이제 멸치가 우리는 정말 완벽한 음식이라고 이제 아이들 성장에 꼭 필요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칼슘도 하잖아요. 높고, 예. 하지만 여기가 이제 여기에 있는 글루타메이트가 어떤 아이에는 정말 영양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아이한테는 거기에 있는 글루타메이트이 쉽게 이렇게 뇌로 넘어가면서 그것조차도 아이의 이런 흥분에 너무 뇌를 갖다가 이제 가동을 시키는 네. 흥분을 갖다가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어떤 가공식품이든 아니든 이게 뭐 미역국이든 이제 멸치든 그게 선택적으로 그 아이마다 다 틀리게 작용을 네. 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잘 관찰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게 뭔지를 부모님들이 먼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네. 여태까지 글루타메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네. 아이들의 과잉 행동을 자극시키는 음. 물질에 대해서. 네, 네. 네, 그러면 아까 또 조금 더 쉬운 단어였던 가바. 네. 가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주세요. 예, 그래서 가바도 이제 뇌에서 이제 그 억제를 하기 위해서 네. 쓰이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인데요. 네. 우선요, 제가 이 교과서에서 이제 메디컬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이 가바가 부족했을 때 아예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를 갖다 좀 여기 적어왔는데요. 네. 그걸 읽어드릴게요. 네. 예, 안절부절하다. 네, 내면의 긴장과 흥분이 네. 쌓인다.
걱정이 늘어나고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 선생님 여기서 몇 개는 제 얘기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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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을 한번 네, 드셔보실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떠세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실은 이게 ADHD하고 좀 오버래핑하는 면이 있어요. 네, 좀 겹치는 게 있네요. 네. 저도 문득 이거는 ADHD 증상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가발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왜 결핍되는지를 좀 더 깊이 알아볼게요. 네. 우선 이게 뇌에서는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걸 갖다가 가바로 확 변환을 시켜줘요. 그럼 좋은 거네요? 네,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 변환을 시켜줄 때 우리가 필요한 그런 비타민들과 이런 뭐 마그네슘이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 중간에 작용을 이제 꼭 있어야만 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또 어디서 나오냐? 네. 일단 우리가 탄수화물에는 없어요. 네, 일반 탄수화물에는 없어요. 탄수화물이라고 하면은 뭐 밀가루, 쌀, 뭐 이런 거죠. 국수, 빵. 네. 네. 그냥 색깔이 없고 그냥 아이들이 흔히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탄수화물 위주의 음식들은 이런 비타민이며 이런 필요한 미너럴들이 없죠. 네. 네. 맛은 있지만 영양가는 없다고 네. 하는 음식. 그러니까 이 글루타메이트가 가바로 변환이 될 때 네. 이런 요소가 없다면은 그러네요. 네, 잘 변환이 안 되겠죠. 완전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선 편식이 있을 때는 가바가 이제 확률적으로 더 적게 생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부족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럼 골고루 먹으면 좀 덜 하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그 네. nutrient dense food, 그러니까 영양소가 영양이 많이 아주 많은 패크된 네.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죠. 그런 음식이 뭐가 네. 있을까요? 일단은 대표적인 채소죠. 아, 네. 채소. 네. 네. 채소죠. 뭐니 해도 채소죠. 뭐니 해도 채소. 네. 그럼 가발을 결핍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또 다른 원인은 네. 자가 면역이라는 건데요. 면역하면은 우리 몸을 갖다가 이제 해치우려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거를 이제 싸워내고 그쵸. 이제 하는 방어 거가 이제 시스템이죠. 면역 세포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쩔 때는 면역 세포가 이제 교란이 일어나서 내 몸에 있는 세포와 그리고 나를 해치우려는 이 형태와 이게 헷갈려서 구별을 못하고 그걸 두 개를 갖다가 다 동시에 공격을 할 아이고. 때가 있어요. 네. 뭐 하나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하시모토의 갑상선 질환도 네네네. 이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갑상선에 있는 세포의 조직의 단백질이 이제 어떤 우리가 먹는 음식에 이제 이런 단백질과 되게 흡사하게 모양이 됐을 네. 때 면역계가 그걸 구별하지 못하고 이제 두 가지를 다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가바와 이제 연결이 되냐 하면요. 글루타메이트가 가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울이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은 얘가 이렇게 변환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 효소가 있어요. 엔자임이 있는데 효소, 네. 그 엔자임이 자가 면역을 통해서 공격을 받아서 얘가 파괴가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 저울은 그냥 계속 이렇게만 그렇겠네요. 머물던지 아니면 더 악화되겠죠. 변환이 되질 않으니까 네. 네, 계속 결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우리가 아이가 이제 흥분을 하고 또 이제 과격한 행동을 했을 때 뭐 대부분 짐작을 하시는 게 아이가 이제 성향이 그렇다, 뭐 아이는 유전적이다, 그냥 얘는 이렇다, 그쵸.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이러한 원인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참고를 하셨을 때는 네. 이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닌지를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조금 더 윤곽이 잡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유전이야, 뭐 얘네 아빠도 그랬어, 뭐 아니면은 그쵸. 원래 얘가 그래 성격이야, 뭐 네. 아니면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아, 이 아이에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 아이가 편식을 하면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했다거나 혹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그쵸. 그런 그쵸. 이유가 있어서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구나라고 그쵸. 말씀을 해주시면 그 원인만 타겟을 잡고 고치면 바꿔보면 아이가 훨씬 쉽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를 네. 해보지 않는 한 모르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조금 더 윤곽이 잡힌 것 같아서 네네. 좋네요. 그러면은 그 가바라는 것을 네. 가바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첫째는 네. 우리가 실은 지방대사라는 게 이루어졌을 때 가바가 좀 올라가요. 그래서 지방대사가 뭐냐, 네. 이제 지방을 연료로 쓰는 상태이거든요. 오, 그거 좋은 거잖아요. 지방을 그쵸. 태워버린다는 거. 네네. 그럼 날씬해지는 거.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네. 아이한테 밥 뭐 이렇게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은 언제나 늘 탄수화물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몸에서는 지방을 갖다가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지방을 갖다가 태우는 하나의 또한 조건이 과격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강도가 높은 운동. 예. 그러니까 라이트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조깅이라든지 뭐 야구라든지 이제 뭐 이렇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네. 폭발적으로 쓰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운동이면은 그다지 지방까지 태우면서 몸이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태운다는 것은 아주 센 운동을 해야 돼요. 강도가 높은. 약간 단거리 달리기 같이 막 스프린팅. 100m, 네. 100m 빨리 달리기 약간 그런 게 네.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그렇죠. 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될 게 있을까요? 가바와 글루타메이트에 관해서? 글루타메이트나 가바나 뭐 세로토닌, 도파민이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네. 거는요. 실은 우리의 행동에 상당히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전문의한테 그렇죠. 이제 네. 같이 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충분히 그 글루타메이트나 가바가 뭐 유전적인 원인이던 또 다른 뭐 그 대사로의 어떤 문제 때문에도 가바와 이 글루타메이트 가바의 균형이 이렇게 네. 깨트러지는 네. 이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우는 네.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좀 그런 차원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자리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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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 저 근데 아까 말씀 듣는 도중에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네. 가바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켓에 가서 장을 볼 때 쌀 섹션에 가서 보면은 현미 섹션에 이렇게 포장에 가바라고 써 있고 네. 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했을 때 거기였던 것 같아요. 가바라고 써 있고 가바가 포함된 발화현미. 네. 네, 해갖고 이게 또 좋은 건가 보다 해서 사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네. 현미쌀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는 말씀하셨지만 현미쌀을 먹었을 때 특히 발화현미쌀을 먹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네. 성인들이 그 가바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네.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 가바가 네. 실제 가바는 맞지만 네. 그게 뇌로 넘어서지는 못해요. 뇌로 들어가지는 그 못해요. 베리어를 뚫질 못하나요? 네, 아까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이제 혈액과 이 뇌 세포 사이를 갖다가 그 통제를 네, 하는 그 벽을 갖다가 이 그 가바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리 가바를 먹는다 하더라도 가바. 이게 뇌에서는 네. 그게 쌓이진 않죠. 또 괜히 샀네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새로운 거를 배웠는데 ADHD에 대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의 흥분과 그런 또 정말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그 참을성이 없을까? 예, 왜 이렇게 이렇게 궁금증이 많을까? 네. 뭐 이렇게 말이 끊기지 않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우선 뭐 다양한 그런 요인들이 있지만 네. 그 중에 하나의 요인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불균형이거든요. 불균형, 그쵸. 그리고 이제 글루타메이트와 가바의 이런 불균형이 있었을 때 아이들한테 그런 성향이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방금 굉장히 써머리를 잘 해주신 것 그래요? 같은데, 네.
네. 네, 물론 이게 뭐 ADHD라는 거를 전부 설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죠. 네, 도와주는 거니까요. 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행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어떤 내용을 갖고 오실지 기대를 하면서 부모님들도 이런 질문도 해보시고 저런 질문도 해보시면서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이를 바꾸는 시간 이번 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ive it one more chance. Worry and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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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chance. More chance. More Give it one more chance. Worry and 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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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it one more chance. Worry and honey, give it one more chance.